오늘은 어제 좀 괜찮다 했던 부분들이 좀 마음에 다시 안 들어져서 그거를 한 3분의 1 정도 다시 제거하고 다시 원하는 대로 돌려놓는 그런 작업 좀 했었고, 라이트 작업이 있는데 그게 밤에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밤에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그거를 처음으로 한번 켜봤네요. 부분적으로. 근데 이것도 다 이제 완성을 한 상태로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있었던 건데 켜보니까 역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는데 한 하루 꼬박 정도 써야 될 것 같고, 이러는 와중에 다음 전시 10월 24일 개막이거든요. 그래서 24일 전에 밖에 나갈 수 있는 일정이 2번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일 어디 가냐면 내일 어 내일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자문이냐면 뭐 가끔 취미 같은 것도 나가고 이렇게 자문위도 하고, 공공미술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 의견이 필요하니까. 내일 자문이 나가는 거는 좀 제 생각에 되게 중요한 장소인 것 같은데, 거기를 전 이제 자문이 하기 전에 심의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심의에서 3명인가 4명을 추리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는 너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 기록지에도 써놨고,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이 사람 이 팀이다 뭐 이렇게 라고 해놨는데, 자문위를 맡기로 하고 누가 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없어. 그래서 아예 관심도 아예 없었던 어, 팀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라는 거고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다수들이 맞나 보죠. 근데 어떤 심의를 갈 때는 어, 어떤 심의 대부분 심의를 가면 근데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공통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추리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이상했어요. 좀 이상한데 이거 좋다고 이게 모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팀에 자문을 하러 가요. 왜냐면 야외에 있는 거고, 뭐, 뭐 설치 방법이나 기법이나 뭐 건축 건축 사무소 쪽에서도 오고, 저처럼 미술 작가, 전문 미술 작가라고 소개되더라고요. 전문 미술 작가도 오고, 뭐 무슨 아무튼 디자인 교수님들도 오셨고,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문 일을 하는데 할 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 가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 물론 자문이 하면 용돈 정도는 벌지만 그래도 제가 가서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제가 하는 게 도움이 돼요? 하고 물어봤었어요. 그 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최대한 제한 준 거에서 이렇게 변주들을 좀 요청을 해볼 생각. 뭐 조금만 바꾸거나 배치를 바꾸거나 뭐 그런 걸로 조금은 방향도 틀 수 있고 메시지나 의미 같은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해볼 만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자문이가 그렇게 길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몇 마디씩만 하면 끝나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좀 의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니 전 예산이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알 수 없네요. 다음은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시간 있을 때 기본적인 것만 받고 예산은 그쪽에서 집행하라고 하고 뭔가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은데 좀 좋게 오래 남아야 되는 작업인데 이게 맞나. 근데 뭐 물길은 이미 그쪽으로 텄으니 가야겠죠. 그리고 제 취향이 들어간 건지도 모르니까 선택들이 저도 약간 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더 얘기 안 해야겠다. 아무튼 그런 자문의를 갔다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문의 갔다가 성수동에 가요. 성수동에 가는데 거기가 성수동이라고 해야 될까? 그쪽을 자주 안 갔으니까 서울숲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서울숲이 좀 옆이던데 아무튼 거기 막 엄청 거기도 막 바글바글 하던데 지도 보니까 진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뭔가를 확인하려고 가요. 아는 분하고 같이 갈 건데 거기 너무 괜찮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한편 있고 괜찮으면 단숨에 해버려야겠다 하는 생각도 좀 있고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거 전시하는 중에 일들이 좀 들어오는데 어디에 뭐 작업을 놓고 싶다, 뭐 어느 공간에 놓고 싶다. 그 미술 쪽 일은 좀 아닌 것들이 좀 들어와요. 근데 지금 저는 작업이 없거든요. 작업을 나가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있기도 하고 들어오면 그냥 없애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업들을 약간 뭐랄까 AP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이번에 배운 건데 하나의 버전을 또 비슷하게 하나 더 만들면 예를 들어서 뭔가 요리할 때 1인분 할 거 2인분 만들면 아예 다른 요리 그냥 1인분 2개를 만드는 것보다 다른 요리 1인분 2개를 만드는 것보다 같은 요리를 2인분 만들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해서 전시 갈 거는 가고 하나는 좀 스테이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다른 일정들도 조금 소화도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모아서 항상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좀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수동에도 한번 가보는 거고 그렇게 그쪽에서 뭔가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북촌에 가요. 북촌 문화재단에서 뭘 하고 싶어 하는데 마침 딱 그 어, 어울리는 작업이 거기에 한옥으로 되어 있다는데 한옥 안에 공간이 좀 되던데 거기에 이제 거기하고 맞는 작업이 하나가 울산에 지금 있거든요. 울산 전시 중에. 근데 걔는 이제 돌아오면 걔는 참여형 작업이기도 하고 작품으로서의 어떤 커다란 의미를 갖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뭐 필요 쓸만한 건 쓰고 이제 폐기할 거였는데 그 작업이 거기 들어가면 맞겠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 동선이랑 또 안 나오면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바구니에다 호두를 사람들이 던지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바구니가 공중에 여러 개 떠 있고 호두를 멀리서 던져야 돼. 그래서 소원을 비는 것도 있고 뭐 각자 뭐 생각을 하시겠죠? 아무튼 그런 식의 작업이 있는데 그 길이가 좀 크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8m인지 11m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 길이의 작업인데 폭은 뭐 한 2m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작업을 놓는 장소나 동선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려고 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나갈 수 있는 찬스는 내일 쓴다. 그리고 이제 10일 후에 또 한 번 쓴다. 그때는 어, 지금 LA에 소품 작업이 하나 나가야 되는데 그거 작업을 나가는 길에 갖다 주고 용산에 갖다 주면 돼. 용산 쪽에 나가는 길에 갖다 주고 작아요 되게 갖다 주고 그리고 인터뷰 있어요. 그 올해 작가 관련해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 주신 질문들을 대답하는 인터뷰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 인터뷰를 국현에 가서 할 건데 요즘에 작업실로 원래 오기로 했는데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고 보니 얘기를 해야겠네. 작업실이 너무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어서 뭔가 거기서 얘기하고 그리고 너무 더운데 뭔가 환경을 수리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이제 옮길 거니까 어디론가는 어쨌든 옮길 거니까 여기는 더 이상 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옮길 거니까 그냥 2개월만 버티면 되죠. 그런 중이고 그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하다 말았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작업실에 이렇게 메일로도 그렇고 뭐 DM으로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그게 기술적으로 뭔가를 물어본다거나 막 그러는 것보다는 직업으로서 뭐 되나요? 나 이거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그런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어쩔 때는 뭐 글로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근데 글씨가 이제 제 관절염이 좀, 손가락에 관절염이 좀 심해서 음, 예전에 저기 뭐지, 아모레퍼시픽 전시도 그것 때문에 계약금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아파갖고 아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돌려드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음, 그것처럼 손이 너무 아파서 글자를 이렇게 타자로 치는 거. 근데 아이폰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키보드로 이렇게 쳐야 되는 종류의 좀 긴 글을 쓴다거나 뭐 그러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 근데 연필은 잡으면 이제 많이 안 움직여도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거나 팔이 이렇게 움직이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 건데, 아무튼 글자 치기가 싫다. 아프다, 어렵다. 아껴야 돼요. 최대한 관절은 최대한 아껴야 되는 것 같아. 이제 회복이 다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껴서 작업할 때 써야지.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작업실 오라고 그래서 뭐 해주기도 하고, 뭐 전시 중에 만나면 전시 중에서 전시 중에 제 작업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루틴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계속 잔소리하는 거,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를 해서,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서, 그래야 저하고 얘기가 끝나고 나서도 그래도 얼마간은 좀 유지를 해볼 수 있게.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통해서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이제 리듬이 잘 잡혀서 편안해지는 상태. 각자마다 리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밤에만 하는 사람은 낮에 열심히 딱 자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막 불규칙한 게 있으면 불규칙한 패턴 중에서도 리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한 2, 3일 꼴딱 새고 또 2, 3일 죽어 있고, 2, 3일 꼴딱 새고 죽어 있고, 막 이런 식의 리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편한 리듬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것 같고, 그 리듬을 유지하려면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뭐, 어디 뭐 전시를 하게 돼서 계약금을 받고 제작비를 받고 이런 건 동기부여가 일시적일 뿐이고 그렇게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 이거 너무 하고 싶어 죽겠네. 아 예전에 정지호 작가님이랑 그 중국 전시 갔을 때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그리고 싶다 막 하는 거를 그리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려보고 싶다.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모든 걸 다 떠나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것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동기부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손에 쥘 수 없는 걸로, 그리고 끝나지 않을 걸로. 금방 손에 잡혀버리고 금방 그러면 약간 허무해져요. 제가 한 4년 전에 그런 경험 겪었던 것 같아요. 전시를 하고 싶었던 학생 때에는, 저는 2학년 때 전시를 했던 게 첫 번째 경험인데, 제대로 된 전시가 기획도 스스로 하고 대한공간에서 전시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뭔가 얘기를 왜 했지?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는데도, 왜냐면 내일 나가야 돼서 오늘 좀 일찍 퇴근하는데도 약간 졸리네요. 눈이 이미 졸려 있는 거. 눈을 크게 안 뜨면 거의 이제 잘라고 하는 눈인데. 아무튼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그걸로 해나가야 되니까. 약간 예전에 4년 전에 되게 허무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작업이 한창, 그때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막 전시도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그때 그런 공황증과 허무함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지. 그리고 너무 잡기 쉬운 목표를 잡은 거지. 근데 이제 나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는 걸. 작업해서 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전시도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상황 되고 작품도 여기저기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뭐에 쫓겨서 어디에 지원을 하거나 지원해서 기금을 받거나 부탁하거나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없었으니까 그런 지점에 왔던 때가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되게 다 허무하고 전시하는 것도 그렇게 재미를 많이 못 느끼고 음, 그냥 집에서 먹고 놀고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좀 되게 무감각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니까 작품하고 전시 많이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그 정도였던 거고 내가 전시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도 그 정도였던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허무했죠. 그리고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전시하는 게 그 의미가 있나?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 무렵에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요소는 어, 회사하고 어떤 회사하고 일했을 때인데 거기서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내가 저 잘할 수는 있겠지만 저쪽에서 저런 식으로 막 하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네. 내가 막 공들여서 이렇게 한 것보다 어떤 자본으로 밀어붙여 버리면 좀 하기 싫어지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하는 일이 저한테도 그렇고 우선은 저한테는 가장 크게 의미가 있고 왜냐면 작업하는 주제나 그 과정들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뭔가 그 디톡스를 해주는 거예요. 뭔가 쪄들어 있는 거를 작업의 주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다독이기도 하고 옛날에도 비슷했는데 그때는 진짜 힘들어서 그런 생각들을
작업으로 안 하면 어 진짜 많이 삐뚤어졌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때도 간신히 그런 걸 하면서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 그래서 작업이 그때도 살렸고 지금도 작업으로 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 그, 아무튼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근래는 없지만, 한 작업 구려지기 시작한 때부터는 없었던 것 같아. 아무튼 지금도 근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근데 개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개개인마다 뭔가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 중이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학교 때 이제 가끔씩 어딘가에 가서는 이 얘기를 했어요. 학교 때 졸업하고 나서 엄청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때 졸업하고 나서 어, 갤러리들이랑 미술관이랑 전시를 엄청 했으니까, 졸업식 전에 졸업전을 하고 난 다음에 전시를 계속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 군데를 같은 기간에 하려면 작업이 엄청 많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도 꽤 필요했고, 근데 마침 이제 졸업 전시하고 나면 다들 이제 관심 없는 친구들은 다 이제 학교 안 나오고 뭐 그러니까 공간 문제 해결이 돼서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전시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전시가 끝나면 이제 뭐 작품도 팔리고 뭔가 나를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시를 하고 작품은 다시 나한테 다시 다 돌아오고, 학교는 나가야 되고 어, 그랬죠. 집은 그때도 늘 어려워서 저녁에 우리 가게 일을 내가 봐야 되고, 알바 쓸 수 없으니까 봐야 되고, 밤에 잤던 안 잤던 상관없이 아침에는 또 수업을 가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학교 다니면서 계속 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전시를 총력을 다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뭔가 성층권이야, 여기만 나가면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총력을 다했는데, 맙소사 작품이 난 돌아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어 그래도 마침 2, 3학년 때쯤부터는 기획 기획일도 하고, 사업자도 만들어서 기획일도 하고,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일도 하고, 인테리어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사업자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100% 이제 짜부가 된다. 졸업과 동시에. 그래서 마침 때마침 이제 어, 어떤 디자인, 이번 새로 생기는 디자인 회사에 제안이 왔어요. 같이 뭔가 새로운 좀 독특한, 그때 당시에는 독특한 기획이었는데, 아트 상품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어, 작가들을 상대로 한 아트 상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자고 디자인 회사가 생기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다녔죠. 남이랑. 왜냐면 남이랑 모든 일들을 작업 빼고는, 제 작품 만드는 거 빼고는 모든 사업들을 같이 했었으니까 아마 남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뭔가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거든. 남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저 때문에. 왜냐면 남이도 원래 정신을 똑바르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인데, 이제 제가 정신줄을 놔버리면 이제 남이가, 이제 한 사람이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둘이 그런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 남이가 정신을 놓으면 제가 정신을 딱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지냈었는데, 어쨌든 디자인회사 잠깐 다니다가 어, 제가 학교 때 되게 클래식한 수업을 많이 해서 싫어했던 선생님이 있어요. 이거를 아실진 모르겠는데, 음, 드로잉과 서명과, 그리고 무슨 시를 외우게 한다든지 막 그런 수업을 했는데, 그게 너무 못마땅하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그 교수님 방에 가면 교수님 드로잉이 묵직한 드로잉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그 교수님은 이제 조각 조석과니까 그 선생님의 어, 실제 조각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드로잉만 봤지. 그래서 디자인 회사 다니면서 그 교수님이 전시한다고 하길래, 하신다고 하셔서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건너 이렇게 광고 나온 거 보고 봤는데, 이건 것 같아. 이 조각이 내가 봤던 그 드로잉과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프닝 때 가면 이제 뭐 학교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학교 다니면서 어? 밤에 일하고 학교 다녔으니까 오리엔테이션 빼고 같이 뭔가 해보는 거를 할 수도 없었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밥도 잘 안 먹고, 돈이 없으니까 밥 사달라고 그럴까봐 항상 혼자서 피해서 먹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율무차 하나 뽑고 샌드위치 1200원인가 했던 거 하나 사가지고 어, 미술대학교에서 좀 밑에서 좀 멀리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먹고 오고 그랬어. 그리고 그냥 작업하고. 아무튼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죠, 학교 다닐 때. 어쩔 때는 재료 사고 다 사고 걸어온 적도 있어요. 차비가 없더라고. 그런 때도 많았고, 아무튼 그렇게 학교 다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프닝 때 가도 괜히 막 뭐, 디자인에서 다닐 때는 무슨 생각으로 있었냐면, 나는 글을 써야겠다, 소설가가 돼야겠다, 아니면 뭔가 시나리오를 쓰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그 교수님 전시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디자인 회사 다니는 중에 갔던 것 같아. 가니까 한 1년 거의 다 돼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이 너 뭐 하고 있냐 라고 하길래, 디자인 회사 다닙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고 있냐 그런 거. 근데 뭐 별로 친하지는 않은 교수님인데, 음, 그 작업을 좀 좋게 보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을 많이 냈어요. 너무 이렇게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제가 좀 배려 없이 작업들을 했죠. 내 작업 우선으로. 근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나는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 한번 학교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더니 그 교수님이 자기 사비로 대학원 등록금이랑 생활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시면서 이 상황이 되면 갚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갚아도 되는데 상황이 되면 갚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돈을 받고 이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그 경원대가 좀 약간 방치되는 느낌이 좀 많아요. 지금은 제가 들은 바로는 아주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어, 하는데 좀 안타깝네요. 아무튼 대학원도 좀 그랬고, 그래서 대학원에서 아는 남이랑 미술학원을 같이 간 몇 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걔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걔가 한번 놀러 왔는데 대학원에서 포커를 하는데 오빠들한테 돈을 엄청 잃었다고 울면서 온 거예요. 어, 저는 아주 자세히 모르는 남이가 잘 아는 동생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대학원에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출 이자랑 저희 집 그때 막 엄청 안 좋아서 엄마한테 좀 드려서 좀 이게 잠깐이라도 뭔가 해결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등록금을 좀 드리고, 받은 걸 드리고 그냥 잠적했어. 등록도 안 하고. 그러다가 1년 뒤에 그러다 얼마 있다가 다시 갚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생활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생활비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도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네가 도와주라고,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음,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좀 커졌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가능하면 다 받아서, 그러니까 있지만 원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모터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인데, 근데 그런 건 일회성이고, 뭐 네모칸에 물감 칠해주세요, 뭐 그런 거고,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좀 때마다 장소에마다 맞는 프로그램을 좀 해서 실제로 어떤 경험을 줄 만한 워크숍들을 했었죠. 근데 그게 좀 나중에 저한테도 도움이 되기도 했고, 물론 힘들어요. 그냥 하던 거 키트로 뭐 이렇게 돼가지고 탁탁탁 나눠주고, 자 이제 한 시간 반이에요. 그럼 한 시간 반 좀 딱 끌고 갈 수 있는 커리큘럼, 이렇게 하면 쉽죠. 대화도 멘트도 정해진 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업했을 적에는 다 일일이 사정을 물어보고 왜 하는 건지 뭐 얘기 듣고 피드백 왔다 갔다 하고 일일이 이래야 되니까 입을 쉴 수가 없네. 워크숍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워크숍을 항상 했던 편이고, 근데 요번에도 울산에서 워크숍을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뭔가 워크숍 하는 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그런 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직업에 대한 제 생각, 이 직업, 미술 작가로서의 직업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어떤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직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막 방황하고 막 고민하고 되나 안 되나 막 그러는 분들, 뭐 끝나고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보통 끝나면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유튜브에 그런 게 뜨더라고요. 개띠의 올해 후반기 사주에 대해서. 근데 제 저한테 맞춤, 저도 개띠인데 저한테 맞춤 사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 82년생 개띠에 대해서 82년생이 뭐 후반기에 너무 잘 되고 뭐 어쩌면, 그럼 다 잘 된다는 얘기야. 아무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워크숍을 하면 이제 따로 와서, 아 제가 뭐 서울에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작업을 지금 요런 걸 했는데 다른 게 생각이 났는데 요런 거를 해볼까요? 전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까지 요구해야 될까요? 글은 이게 맞나요? 글이 이게 틀린 것 같은데 뭐 글을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뭐 사진을 찍어야 되나요? 뭐 그런 질문들을 해서, 작업실 구해야 되나요? 같이 써도 되나요? 막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럼 이제 좀 지나면 세금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우리 다 자영업자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코칭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되지? 컨설팅? 음, 컨설팅을 좀 했었죠. 그래서 요 전시 끝나면 어 그런 컨설팅을 좀 할까 봐요. 어, 컨설팅도 좀 하고, 그거 그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전시 기획을 맡기로 하는 데가 있는데 4년 정도 일단 해볼 생각이거든요. 2달에 한 번씩 올리는 스케줄로, 좀 약간 가벼우면서도, 지금 생각하는 건 가벼우면서 양은 많이, 그러니까 완성이 다 안 돼 있지만 뭔가 메시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아마 졸업 졸업자 졸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섹션도 한번 해보고, 뭔가 이렇게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양이 좀 많이 뽑거나 아니면 드로잉 형태도 좋고, 그런 형태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획들을 해볼 생각인데, 아직 이거 전시 때문에 그 깊이는 못 생각했지만 내년부터 할 거예요. 성수동에서. 내일 가는 성수동 거기하고는 또 다른 목적이고, 내일은 그래서 그런 걸 할 거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근데 이렇게 뭐지,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전시를 바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전시 기획은 전시 기획대로 좀 제가 괜찮아 보이는 작업들은 제 콜렉션으로 이렇게 전시를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판매도 조금 염두를 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서로 돈도 좀 벌고 전시도 하고, 저는 좋은 재밌는 전시 기획도 좀 해보고, 전시 기획의 내러티브를 좀 제가 좀 넣으면 어떨까.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슬픈 거면 더 슬퍼 보이게 뭔가 하는 연출이나 그런 게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간이 근데 완벽한 화이트 공간은 아니어서 되게 터프한 공간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공간이 되게 커서. 거긴 제 작품도 있는데 그 작품도 한번 변경을 해야 되고 그,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거기를 거의 한 7년? 7년간 안 갔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정리되고 사람도 바뀌어서 거기하고 이제 왕래가 가능해진 거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빨리 가서 자야 되니까.